하늘에는 선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경계가 있지요. 북한 최고의 여성 조종사 서윤재. 완벽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녀의 삶. 그리고 경계선 너머에서 만난 한 사람. 한국 공군 시험 조종사 이도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하늘을 날았지만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날고 있는가? 그녀의 마지막 비행은 임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책임, 그리고 사랑 사이에서 한 여인이 내린 결단. 오늘 그 하늘을 건너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편대장, 좌측 3시 방향 기류 불안정합니다. 안다. 서윤재는 짧게 대답하며 조종간을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계기판 위의 숫자들이 빠르게 흘러가는 동안 그녀의 손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도 8,000m, 동쪽 하늘은 오늘도 잿빛이었습니다. 구름층이 두껍게 쌓인 아래로 펼쳐진 땅은 희미하게 보이다 이내 사라졌습니다. 윤재는 그 풍경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편대 비행을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는 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14분이었습니다. 착륙 후 기체 점검, 비행일지 작성, 브리핑 정리. 그녀는 절차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수행했습니다. 동료 조종사들이 식당으로 향할 때도 윤재는 혼자 경납고에 남아 기체의 외벽을 손으로 천천히 훑쳤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 기체만큼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북한 공군 내에서 서윤재라는 이름은 일종의 기준이었습니다. 최연소 편대장 자리에 오른 것도, 악기상 훈련에서 한 번도 긴급 복귀를 신청한 적 없는 것도 모두 그녀의 기록이었습니다. 상관들은 그녀를 감정이 없는 조종사라고 불렀는데 그 말은 칭찬이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곧 신뢰였고, 신뢰가 곧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오래전부터 스스로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윤재가 16이던 해 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군수 관련 기술직에 종사하던 그는 어느 날 아침 출근하지 않았고 그 이후 집안에는 아무도 그의 이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해고인지 숙청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어머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밥그릇 수가 하나 줄었고 가족의 대화는 눈에 띄게 짧아졌습니다. 윤재는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무언가를 잘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 그 감각이 그녀의 뼛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윤재가 완벽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이.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군 입대 후에는 어떤 훈련에서도 낙오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행 교관은 윤재를 가리켜 기계처럼 정확하다고 했는데 그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기계는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기계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늘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비행에서도 그랬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 고도가 안정되는 순간 귀신같이 마음 한구석이 쑤셔왔습니다. 넓고 고요한 하늘 한가운데서 계기판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지평선을 바라보는 것도 아닌 채로 윤재는 문득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 짧은 몇 초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비행 경로도 작전 목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막연한 물음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날고 있을까? 기지 식당. 저녁 배식이 시작되는 시각, 윤재는 구석 자리에 홀로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서는 후배 조종사들이 요란하게 웃으며 오늘 훈련 중 있었던 실수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윤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그 나이에 실수담을 가져본 적이 있었는지 떠올려 봤습니다. 딱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남기지 않으려 워낙 치열하게 살았으니까요. 숙소로 돌아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창밖으로 기지의 가로등이 흐릿하게 빛났고 활주로 끝에 세워진 경비 초소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윤재는 군복을 정리해 걸어두고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취약한 순간이라는 걸 그녀는 알았습니다. 아무 임무도 없고 어떤 평가도 없는 이 시간에 비로소 몸이 이완되면서 애써 눌러두었던 것들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피곤한 건지 외로운 건지 아니면 그냥 오래 긴장한 사람 특유의 공허함인지 윤재 자신도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비행이 있었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 반복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삶이 지탱되지 않았으니까요. 동쪽 하늘은 내일도 잿빛일 것입니다. 그리고 윤재는 또다시 그 하늘을 가를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표정 없는 얼굴로. 다만 오늘 밤만큼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조용히 눈을 감는 그 동작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행사 통보가 내려온 건 3주 전이었습니다. 남북항공기술 교류 행사. 공식 명칭은 길고 딱딱했지만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양측 공군 조종사와 기술 인력이 한자리에 모여 항공기술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형식적인 교류 절차를 밟는 것이었습니다. 5년 만에 성사된 자리라는 설명이 붙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팽팽했습니다. 웃음이 없는 악수, 내용 없는 발표, 서로를 탐색하듯 훑는 시선들. 윤재는 북측 조종사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그녀에게 요구되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정해진 자리를 지킬 것, 그리고 말을 아낄 것. 그 두 가지를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윤재였기 때문에 선발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행사 첫날 기술 발표 세션이 끝난 뒤 양측 참가자들이 뒤섞이는 짧은 교류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같은 편끼리 뭉쳤습니다. 경계를 굳이 넘으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넘더라도 표면적인 인사 몇 마디로 끝났습니다. 윤재도 자리를 지키며 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의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저쪽 기체 미그 계열 맞죠? 후기형 모델인 것 같은데. 한국 공군 측 인원이었습니다. 계급장은 중령. 이름표에는 이도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반듯했으며 목소리는 예상보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무리하게 말을 트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창밖을 함께 바라보며 던진 말처럼 들렸습니다. 윤재는 잠시 그를 옆으로 훑어봤습니다. 경계하는 것이 당연했고 무시하는 것도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꺼낸 첫 마디가 기술 이야기였다는 점이 묘하게 방어심을 낮췄습니다. 개량형입니다. 엔진 출력 조정 구조가 다릅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것으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도현은 한국 공군 시험 조종사였습니다. 신형 항공기의 초도 비행과 성능 검증을 담당하는 직책으로 조종사 중에서도 특수한 훈련과 자격을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기술적인 질문을 할 때 상대를 몰아붙이거나 우위를 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윤재는 그 방식이 낯설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질문은 대개 시험이거나 함정이었으니까요. 기술 이야기는 2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착륙 시 기류 대응 방식, 고고도에서의 조작감도,
계기 의존도, 서로 다른 기체를 다루는 조종사가 나눌 수 있는 실질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윤재는 대화가 길어지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대화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도현이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시험 비행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조종사는 결국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나는 겁니다. 윤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무의식적으로 꽉 쥐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선도 흔들리지 않았고 표정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충격이 일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녀가 날아온 이유는 늘 명확했습니다. 임무 배치, 평가, 승인.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실수하지 않기 위해, 사라지지 않기 위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은 오래전 어딘가에 두고 온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교류 시간이 끝난 뒤 양측은 다시 자연스럽게 분리됐습니다. 윤재는 대표단 자리로 돌아가며 이도현 쪽을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공식 행사였고 우연한 대화였고 내일이면 다시 각자의 하늘로 돌아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소로 돌아와 천장을 바라보는 동안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난다. 그건 윤재가 한 번도 스스로에게 허락한 적 없는 이유였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위험한 이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는 순간만큼은 하늘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회색이 아닌 다른 빛깔의 하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윤재는 그 생각을 빠르게 눌러 담았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상상은 오래 품어선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잠은 늦게 들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평양으로 돌아온 지 11일이 지났습니다. 모든 건 원래대로였습니다. 아침 점호, 기체 점검, 훈련 비행, 저녁 보고. 윤재의 하루는 이전과 다를 게 없었고 그녀도 달라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교류 행사에 다녀온 것은 보고서 한 장으로 마무리됐고 그 보고서는 이제 어딘가의 서랍 속에 잠들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훈련 일지를 마저 정리하고 개인 단말기를 점검하던 중 화면 상단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발신 경로가 낯선 수신 메시지. 단말기 보안 체계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지만 그보다 먼저 윤재의 눈을 붙잡은 건 짧은 본문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선이 없습니다. 보낸 사람. 이도현. 윤재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잠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냉각팬 소리도 복도 끝에서 들려오던 발걸음 소리도 오직 그 6글자만이 화면 위에서 고요하게 빛났습니다. 지워야 했습니다. 그건 윤재도 알았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메시지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따질 것 없이 이런 종류의 접촉은 즉시 보고하거나 삭제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훈련이 몸에 새겨놓은 반응이기도 했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세워온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삭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은 채로 윤재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하늘에는 선이 없습니다. 기술적 사실처럼 들리기도 했고 다른 무언가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도현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보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그녀의 가슴이 먼저 알아채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 메시지는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윤재의 밤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정이 되기 전에 잠들었습니다. 그래야 다음날 비행에 지장이 없었고 몸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조종사에게는 기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불을 끄고 누워도 눈이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단말기 화면을 다시 켜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메시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윤재는 스스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작 6글자짜리 문장 하나가 이렇게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에 흔들려 판단이 흐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앞에서만큼은 자신이 알던 패턴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메시지는 그대로였고 윤재는 여전히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비행 중에도 묘한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고도를 올리다 구름층을 빠져나오는 순간 잠깐 펼쳐지는 맑은 하늘을 보며 이도연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착륙 후 기체에서 내려서면서 무전기를 내려놓을 때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난다는 말. 하늘에는 선이 없다는 말. 두 문장이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재는 그 감각이 불편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그녀는 스스로에게 명령했습니다. 잊어버릴 것, 집중할 것,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일만 할 것. 하지만 열흘째 되던 밤 윤재는 처음으로 메시지의 답장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윤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소리 없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상관인 여단장이 비행 후 보고 시간에 예전보다 말이 줄었고 보고를 받는 태도가 미세하게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윤재의 비행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며 짧게나마 평을 덧붙였는데 요즘은 서류를 훑어보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윤재는 그게 바쁜 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부대 전체적으로 일정이 촘촘한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편대에서 몇 년째 함께 비행해온 부조종사 강민이 어느 날부터인가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중에 말을 걸어도 짧게 답하고 자리를 피했고 비행 전 점검 때도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비슷했습니다. 노골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말하거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공기 온도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반경 몇 미터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차가워진 것 같은 감각. 그리고 그것이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건 정치지도원 오성진이 단독 면담을 요청해온 날이었습니다. 면담은 짧았습니다. 오성진은 부드러운 어조를 유지했지만 대화의 구조 자체가 신문에 가까웠습니다. 교류 행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인물과 얼마나 가까이 접촉했는지, 귀환 이후 개인 단말기 사용 내역에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윤재는 하나하나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표정도 흔들리지 않았고 목소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건 오랜 훈련 덕분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보다는 이미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면담이 끝난 뒤 그녀는 복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였습니다. 형광등이 낮게 윙윙거리는 소리만 있었습니다. 윤재는 그 자리에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오성진이 메시지를 알고 있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알고 있다면 진작에 다른 방식으로 나왔을 것이었습니다.
아직 의심의 단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교류 행사 이후 남측 인원과 접촉한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루틴 면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틴과 표적 사이의 경계는 언제나 불분명했고 그 불분명함이 사람을 가장 오래 소모시킨다는 걸 윤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2주 뒤 공식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서윤재 편대장의 비행 배치 재검토 건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재검토 기간 중 비행 임무에서 제외된다는 것,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대기 상태라는 것만 적혀 있었습니다. 받아보는 순간 윤재의 눈이 문서 위를 2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어색하게 굳어버릴 표정들, 짧아질 대화들, 모른 척하며 시선을 피할 동료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게 그 순간만큼은 버거웠습니다. 윤재는 창가에 서서 기지 너머 어둑어둑해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비행을 멈추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것보다 더 깊은 곳의 공포였습니다. 비행은 윤재가 자신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하늘에 있을 때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임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서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사라지던 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밥상에 밥그릇이 하나 줄었고 아무도 그 자리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돌아갔고 그 빈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은 채 집안 공기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윤재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소리도 없이 이유도 없이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그 공기가 다시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더 고요하고 더 오래되고 더 뿌리 깊은 감각이었습니다. 멈춰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지워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도 결국 어느 날 창밖에서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윤재는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활주로 끝에 불빛만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질문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 하늘 말고 다른 하늘이 있다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비행 배치 재검토 통보가 내려진 지 10사흘째 되는 날, 마지막 정찰 임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명령서에는 재검토 전 최종 단독 정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례적인 절차인지 아니면 마지막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재는 명령서를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이륙전 경납고에서 기체 점검을 하는 동안 하늘은 낮고 무거웠습니다. 구름층이 평소보다 두텁게 깔려 있었고 서쪽에서 밀려오는 기압고리 기상 레이더에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지상 기상팀이 주의보를 발령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숙련된 조종사라면 오늘 하늘이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걸 몸으로 먼저 알았습니다. 윤재는 기체 외벽을 손으로 훑으며 점검 항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날씨 때문인지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구분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륙은 예정대로였습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가는 순간 기체가 기류에 한번 흔들렸습니다.
윤재는 즉각 조종간을 조정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그 아래에 있는 무언가는 오늘따라 달랐습니다. 고도를 높일수록 구름이 기체를 집어삼켰고 계기판 불빛만이 좁은 조종석 안을 채웠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사라진 구간에서는 오직 숫자와 감각만으로 비행해야 했습니다. 윤재는 그 고요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늘은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구름층을 뚫고 올라서자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두꺼운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은 맑았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아무것도 없는 순수하게 펼쳐진 공간이었습니다. 태양이 아직 낮게 걸려 있었고 구름 위로 쏟아지는 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재는 그 순간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멈췄습니다. 몇 초간 조종간을 잡은 손도 계기판도 임무도 아닌 그냥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선이 없습니다. 그 문장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정찰 구역에 진입하면서부터 바람이 강해졌습니다. 측면에서 밀려드는 기류가 기체를 불규칙하게 흔들었고 고도 유지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윤재는 조종간을 양손으로 잡고 기류 패턴을 읽으며 기체를 안정시켰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오는 미세한 떨림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그녀는 동시에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무엇이 달라질까? 대기 상태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재검토는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끝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오성진의 면담, 달라진 동료들의 시선, 어색하게 짧아진 상관의 말투. 그 모든 것이 이미 어떤 결론을 향해 조용히 수렴되고 있다는 걸 윤재는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른 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찰 구역 중간 지점을 지나면서 기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기류였습니다. 경고음이 짧게 울렸고 자동 안정 장치가 작동하며 자세를 잡으려 했지만 반응이 느렸습니다. 윤재는 수동으로 개입해 기체를 잡아냈습니다. 손이 조종간을 강하게 쥐었고 발이 방향타를 섬세하게 조작했습니다. 10초도 되지 않는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모든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기체가 다시 안정됐을 때 윤재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조종석 안은 엔진 소음과 바람 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소리들이 오히려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만큼은 자신이 온전히 자신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먼저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더 오래되고 더 깊은 곳에서 조용히 말하는 무언가. 이번엔 나를 위해 날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오른 건지 가슴에서 올라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번도 스스로에게 그 말을 허락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비행은 늘 다른 무언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임무를 위해, 평가를 위해, 사라지지 않기 위해. 그 어디에도 나를 위해라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윤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계기판 위의 숫자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연료 잔량, 고도, 속도, 위치. 모든 수치가 눈에 들어왔고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였습니다. 조종사로서 수천 시간 동안 쌓아온 판단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이번에는 처음으로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기수가 천천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남쪽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기체는 윤재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다시 기체를 감쌌고 시야가 사라졌습니다.
어둡고 좁은 구름 속에서 계기판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아직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기지에서 이상 경로를 감지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윤재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렵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름 속 비행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실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달랐습니다. 계기판 위의 숫자들이 천천히 바뀌는 동안 윤재는 조종관을 쥔 손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생각은 차단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필요한 건 판단이 아니라 집중이었습니다. 감정이 밀려오기 전에 먼저 이 기체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가야 했습니다. 무전기가 울리기 시작한 건 경로를 바꾼 지 7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지 관제의 목소리였습니다. 당황함과 경직이 섞인 어조로 항로 이탈을 확인하고 즉각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윤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손이 무전 송신 버튼 위로 갔습니다. 잠깐 딱 한 번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비전투 목적. 착륙 요청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기려 했지만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이 떨림은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37년 동안 감춰온 무언가가 이 짧은 문장 하나에 전부 실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관제 측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윤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절차가 작동하고 있는지,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지. 하지만 기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윤재는 고도와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조종사로서의 몸이 먼저 일을 했습니다. 잠시 뒤 낯선 주파수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한국 공군 관제였습니다. 착륙 허가와 유도 주파수를 안내하는 절차적인 목소리. 감정이 없는 그러나 명확한 목소리. 윤재는 그 주파수에 맞추며 안내를 따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체는 누군가의 안내를 받으며 구름 아래로 고도를 낮춰갔습니다. 구름층을 빠져나왔을 때 처음 보이는 땅의 색깔이 달랐습니다. 윤재는 그 낯선 지형을 눈에 담으며 착륙 절차에 집중했습니다. 손은 흔들림 없이 움직였습니다. 몸은 훈련받은 대로 정확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너진다는 표현이 맞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진 무언가가 처음으로 힘을 풀어버리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활주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착륙은 교과서적이었습니다. 접지 순간의 충격이 최소화되었고 감속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수천 번의 착륙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기체가 속도를 줄이며 활주로를 빠져나왔을 때 윤재는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뜨겁고 긴 숨이었습니다. 엔진이 꺼졌습니다. 조종석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엔진 소음이 사라지고 나니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빠르고 또렷하게 계기판 불빛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윤재는 그 어둠 속에서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캐노피를 여는데 손이 조금 느렸습니다. 캐노피가 열리며 찬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윤재는 천천히 기체에서 내려섰습니다. 발이 활주로 바닥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종석에서 내려선 게 아니라 아주 긴 무언가에서 내려선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유도 차량과 기지 인원들이 거리를 유지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장은 없었습니다.
적대적인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절차적이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윤재는 헬멧을 벗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위에서 본 것과는 또 다른 맑음이었습니다. 더 낮고 더 가깝고 어딘가 낯설게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윤재는 그 하늘을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오래 보지는 않았습니다. 멀리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도현이었습니다. 그는 기지 유도팀과 함께가 아니었습니다. 활주로 끝쪽 사람들과 약간 거리를 둔 곳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군복 차림이었고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있었습니다. 윤재는 그를 알아봤지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진 건 기지 유도 절차에 따라 윤재가 이동하면서였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도연의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교류 행사에서 봤을 때와 같은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를 꾹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두 사람이 멈췄습니다. 윤재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군인의 경례였습니다. 반듯하고 정확한 각도. 이도현도 동시에 경례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동작은 거의 같은 박자였습니다. 그 짧은 동작 안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로 하면 어색해질 것들, 확인하면 무너질 것들, 그래서 차라리 이 형식 안에 접어두는 것들이. 경례가 내려갔습니다. 이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세 글자였습니다. 윤재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말보다 더 정확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분명하게. 이후의 절차는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신원 확인, 기체 봉인, 기지 보안팀과의 1차 면담. 윤재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따랐습니다. 이도현은 곁에 내내 있었지만 불필요하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버티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대기실로 이동하는 복도에서 윤재는 창밖으로 활주로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이 방금 내린 기체가 저 멀리 유도되고 있었습니다. 그 기체를 바라보며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북쪽에서 타고 온 기체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타지 않을, 아마도 그렇게 될 기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복도가 길게 이어졌고 윤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봄이었습니다. 윤재는 기지 외곽의 훈련장 활주로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교관 재킷이 아직 어색했습니다. 어깨 위의 계급 표식도 등에 적힌 글씨도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낯선 것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훈련기 한 대가 천천히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처음 단독 이륙을 시도하는 훈련생이었습니다. 관제탑과의 교신이 끝나고 기체가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재는 그 장면을 눈으로 따라가며 팔짱을 풀었습니다. 기체가 지면을 떠오르는 순간 아주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잘 올라갔습니다. 지난 몇 달은 길었습니다. 귀순 직후의 조사와 면담은 예상보다 훨씬 세밀했고 적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게를 가진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언어는 같았지만 쓰이는 방식이 달랐고 공기는 같았지만 맡아온 냄새가 달랐습니다. 새로 사귄 동료들은 친절했지만 윤재는 친절함에 익숙해지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도현은 그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곁에 있었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윤재에게는 가장 편한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지 외곽 벤치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가 도연이 짧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냐고. 윤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날고 싶다고. 단 하나의 이유로. 교관 자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훈련 일정은 촘촘했습니다. 오전에는 이론 수업, 오후에는 시뮬레이터 피드백,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단독 비행 감독. 윤재는 훈련생들의 비행을 지켜보며 메모를 했습니다. 속도 조절 타이밍, 기수 각도의 미세한 차이, 착륙 접지 순간의 손의 힘.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만든 감각이었습니다. 훈련 마무리 무렵 훈련생 중 가장 어린 대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단독 이륙을 마친 대원이었습니다. 표정에 긴장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교관님은 후회는 없습니까?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 대원이 무엇을 뜻하는지 윤재는 알았습니다. 이 기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의 사정을 알았고 대부분은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신뢰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대원은 그냥 궁금해서 물은 것 같았습니다. 윤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파란 하늘이 끝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동쪽도 서쪽도 어느 방향도 잿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이, 이 하늘이, 이 자리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다시 날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대원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윤재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충분했습니다. 훈련장 너머 활주로에서 다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훈련생이 이륙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윤재는 메모판을 들고 다시 활주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늘은 넓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윤재는 두려움이 아닌 다른 이유로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날아오르게 해줍니다.